2025년 3월 11일 미국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 3대 지수가 모두 약세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각에는 미 선물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나스닥과 S&P가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M7이 보통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엔비디아, 애플이 좀 약세고요.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이 약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M7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탑픽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43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약세가 이어진 후에 반등이 나와야지 기술적인 매매라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오라클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게 되면 EPS 매출이 예상치보다 좀 부족했죠. 다만 이제 매출이 2026년, 2027년에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운드하운드 같은 경우는 내부자 사전 거래를 채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부자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제도로서 해당 계획이 실행이 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가격, 거래량 및 시점 등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주식이 매도되는 거고요. 최대 20억 40만 주의 클래스 B 주식과 함께 최대 73만 7,500주의 클래스 A 주식이 매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올라가면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미주호에서 나왔는데 하락세는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 및 여행주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 라이언스 그룹의 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항공사 및 여행주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승객에게 수화물을 체크인 하는데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철강주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전문기업 GE 헬스케어 이슈가 있는데 그동안 중국 쪽 매출이 적자였어요. 적자보다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 내 매출이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2026년에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테러다인 얘기 나왔는데 테러다인은 실적이랑 차트를 좀 보고 갈게요. 요거는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다인이고요. 실적은 2025년에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순이익도 2023년 기준으로 턴어라운드, EPS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좋지 않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냐면 거의 다 내려왔어요.
제 관점에서 보면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2025년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82달러에서 83달러는 그동안 지지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최대 75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잖아요. 턴 어라운드 되고 2024년이 165달러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2022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한 후에 뭐 약세가 좀 이어진 그런 모습인데, 그냥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 기준으로 실적이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주가는 135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2025년의 실적이 2023년 4년보다 더 좋고 2025년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75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다 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미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기술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같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매수 타이밍 부근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테러다인은 좀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상승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베일 리조트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이 6.56달러로서 뭐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요. 매출도 역시 뭐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를 2억 4천만 달러에서 3억 1,600만 달러까지였는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베일 리조트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매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순이익이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2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턴 어라운드 되는데 2023년 실적을 뛰어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회계 마감이죠. 그런데 순이익이 늘어나고 EPS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요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왔고요. 2022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2024년까지 하향 조정이 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2025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먼저 해드리자면 189달러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뭐 적어도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85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4월 달 기준이면은 올해 4, 5, 6이니까 7월, 8월에 실적이 나왔을 때까지는 183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올라가다가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저항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16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182달러.
근데 만약에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조정받게 되면 저는 160달러 부근이 뭐 기술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매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방법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165.5 매수, 182 차익 실현.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60.5달러에서 매수. 그래서 목표가는 182. 이렇게 잡아놓으면 매매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사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보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안 좋겠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에나 지난 분기 순이익이 4,46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고요. 0.34달러가 작년이었는데 0.3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조정 EPS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출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나 볼게요. 시에나. 미리 실적을 다 체크를 하고 그 안에서 괜찮은 종목만 언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은 그냥 체크를 좀 관심 종목으로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출 늘어나고요. 매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죠. 그 다음에 EPS가 한 3배? 3배? 3배 정도 늘어날 것 같네요. 그렇죠? 3배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매출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EPS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2분기, 그러니까 4월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 실적은 지금 나온 거고 향후에 더 나와야 되는데 턴 어라운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을 제외를 하게 되면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가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2024년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조정을 좀 받아주었는데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올해 기준으로 그냥 주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7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요. 다만 7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승은 91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실적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건데 2025년 실적이 2024년 대비해서 2배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매매로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보다는요. 어, 단기 관점으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매매하는 관점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나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쭉쭉 내려가 볼게요. 쭉쭉 내려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자, 산업용 공조 솔루션 업체 모딘 매뉴팩처링 이 회사가 공조 시스템 제조업체 앱솔루트 에어를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 앱솔루트 에어 같은 경우는 티거가 없잖아요. 심볼이 없기 때문에 모딘 매니팩처링을 볼 거예요. 우리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매출이 사상 최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역시 사상 최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EPS 역시 사상 최대. 그리고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순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순이익을 더 괜찮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는 역시 EPS입니다. EPS가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 그럼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2025년의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2024년도 주가가 좋게 되면서 많이 올라갔던 건데 지금 뭐 떨어진 거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떨어졌고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건 80달러 부근이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80달러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진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목표가는 12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120달러 돌파 시 144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특징주는 이렇게 나왔어요. 케이시스, 제너럴 스토어스, 그 다음에 캐드리 홀딩스, 그루폰, 올버즈, 스티치픽스, 지넥스, 파이낸셜, 오브 아메리카 컴퍼니즈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시간의 특징주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안에서도 관심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심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종목은 이제 편의점 체인 KE시스 제너럴 스토어스예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2.33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2.03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이 39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를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 37억 6천만 달러도 웃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보세요. 관심 종목으로 좀 넣을 거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를 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주당 순이익이 여기에서는 2달러가 예상치였는데 이것보다 높은 2.33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치는 37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높은 39억 달러를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매출액 사상 최대, 순이익 사상 최대, EPS 사상 최대입니다. 그렇죠? 1분기 실적은 이게 나온 거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보면 되는데 실적이 다시 이제 턴 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 확인이 되셨죠? 2025년 연간 실적 전망도 상해 조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10% 정도에서 1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1.5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이거는 바닥까지는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는 이제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3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4년보다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조금 변수인데 만약에 375달러 부근에서 380달러 사이에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를 잡겠다라고 하면 365달러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하게 추세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반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오늘 실적이 잘 나왔고 향후 실적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지지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5종목으로서 마지막 KCS 제너럴 스토어스를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비 제조업체 캐드리 홀딩스는 2024년 4분기 실적, 2025년 매출 전망이 하회 조정이 되게 되면서 시간에서 6.02% 추가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룹폰도 역시 실적은 되게 괜찮았어요. 실적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4.92%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올버즈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정규시장에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지속적인 매장 폐점과 영향, 그다음에 1분기 가이던스 부진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약세였던 거고요. 시간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없어요. 스티치 픽스도 실적이 없고요. 지넥스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오브 아메리카 컴퍼니스도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종목 이렇게 보고는 있었는데 특징주, 시간의 특징주로 나왔는데 KCS 제너럴 스토어스만 실적이 향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지선 부근이어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종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9시 반에 뭐 시간의 거래에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를 해볼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라이브 킬 때 뜨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녁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